네, 그래서 이제 페이즈 1은 일단 온라인 강의 시청인데요. 별게 없고 그냥 이런 기초 이론, 그러니까 딥러닝,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부터 이제 이번 주제가 될 어떤 도메인 지식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이제 쭉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주제걸 교수님도 강의가 있고요. 뭐 저번에는 주제가 이제 그 차량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공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추가로 주어져서 그냥 이제 해커톤, 그러니까 초심자도 이 해커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축적하도록 해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페이지 2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 게임인데 굉장히 큰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팀을 짜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적자 생존으로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유 게시판에 팀원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보시면은 막 20줄씩 쓰고 자기소개를.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요. 전 그래서 이제 저 어느 팀 들어가야 되지 하다가 글쎄 그 이름이 조윤지로 되어 있는 모집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이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뭐 AI 학회도 하고 프로젝트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돼 있길래 이제 제가 카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너니? 맞다고 해가지고 저는 운이 좋게 좀 팀을 쉽게 구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포함 아이코 사람들 3명 그리고 나머지 2명에서 5명에서 팀원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주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보기의 어떤 태스크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때 이제 앱노멀, 노멀, 그러니까 불량이냐, 아니면 불량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차량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레진을 쓰는데 이제 레진 바르고 붙이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쭉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대략적인 그림인데 어, 네. 그래서 이제 태스크는 사실 정말 쉽잖아요. 그냥 abnormal, normal,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데 문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날것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떼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뭐 숫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섞여 있고 다 있고 뭐 샵 1번, 2번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결집치도 많고. 그래서 컬럼이 정말 많아요. 463개나 되고요. 그리고 크레바의 데이터는 4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도 엄청 많고 데이터 형태도 제멋대로고 아까 강조했지만 데이터 수에 비해서 컬럼이 너무 많고 또 노멀, 앱노멀도 엄청 불균형이었어요, 비율이.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와 이거 쉽지 않다. 그때 다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얘는 또 뭡니까? 이거 뭐 550도 있고 OK도 있고 비어있는 칸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눈물의 컬럼 줄이기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60개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해서 뭐 모든 밸류가 널인 거 제거하고 뭐 섞여 있는 널 OK는 0으로 바꾸고 뭐 하나만 있는 거 다 제거하고 하니까 여전히 140개가 넘게 남더라고요. 아직도 큰일 났다 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 계산을 해가지고 좀 이제 유사도가 높은 컬럼 라벨들은 이제 하나를 제거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그래프인데 보면은 0.95, 0.96 부분에서 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스레쇼드로 잡고 이제 걸러내서 47개의 컬럼을 남겼고요. 그리고 앱노멀, 노멀 비율도 그냥 뭐 간단하게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일정 비율로 해서 그렇게 개수를 맞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 모델로는 이제 캐부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디시전 트리 기반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썼고 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자면 이제 걸려있는 컬럼을 가지고 이제 제조 공정 도메인 지식을 써가지고 뭐 x, y, z 좌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중심점에서의 거리로 합산을 하자라던가 뭐 레진 살포 속도, 시간, 양 이거 이용해서 실제 살포량 대 예상 살포량의 비율 이런 걸 한다던가 이런 시도도 했었고요.
또 업다운 샘플링 비율도 이것저것 조정해보고 그 기법도 뭐 바꿔보고 뭐 LLM한테 다 주고 이제 야 중요한 거 뽑아줘 또 해봤고요. 그리고 AutoML이라고 이제 모델 선정이랑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랑 피처 선택 다 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진짜 해줍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때까지 해준 모든 방법보다 스코어가 높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재현이 사실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스코어가 나오는 그 상태가 다시 학습시켰을 때 잘 안 나와서 얘는 사용을 못했고요. 뭐 이런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 이게 진짜 리얼 실무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심지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1등 팀의 어크레시 스코어가 0.3 미만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그 심지어 0.3 이하보다 한 0.25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0.22, 0.23 여기서 되게 머물렀거든요. 처음에 0.21이 났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델들 되게 여러 개 시도한 거를 하드보팅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서 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좀 성적이 잘 나와서 페이지 3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0명 안에 들면은 이제 진출을 하고요. 1박 2일 동안 LG 인하원에서 본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주진 않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해커톤에서 아니 온라인 해커톤에서 줬던 태스크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더 주고 이거 가지고 더 성능을 높여봐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징으로 아주 매우 호사스러운 시설에서 진행이 된다. 제 자취방보다 500배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연전이랑 겹쳤습니다, 이때. 그래서 조금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재미없는 얘기만 했으니까 좀 이제 해커톤 어떻게 진행이 됐냐 썰풀이를 좀 곁들이자면 웰컴 키트와 후드티를 줍니다. 보시면 아주 귀여운 피카츄 양치 세트도 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후드티를 주는데 이거는 제가 차마 밖에서는 못 입고 다녀가지고 잠옷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웰컴 키트도 주고 이게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해커톤 1박 2일이면 보통 밤을 새기 때문에 그냥 방에 몰아놓고 너 여기 1박 2일 동안 밤새 이렇게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뭐 아이쿠톤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스포로 해버렸네. 할만합니다 아이쿠톤. 근데 여기는 무려 1인 1실 숙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그냥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LG 인하원이다 보니까 LG의 이제 최신 상품인 스탠바이 미까지 구비가 돼 있어서 이제 쉴 때 유튜브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1박 2일 해커톤이기 때문에 침대에 과연 눕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의심은 있지만 일단 이렇게 되게 호화스러운 그러니까 대기업이다 역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어서 이게 4끼를 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쟁반이 거의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못 담을 정도로 반찬이랑 음식들이 꽉꽉 채워 나와요. 그래서 역시 대기업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되게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라스석도 있어서 굉장히 뷰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디 이제 서울 근교에서 브런치를 먹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도 정말 많아요. 저희는 분명히 해커톤을 하고 이제 1박 2일 동안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러 갔는데 여기 이제 여기부터 이거는 이제 취업 박람회거든요. LG 계열 그러니까 LG 전자, 뭐 LG 화학, 뭐 AI 리서치 이런 데 관련된 어떤 취업 박람회도 있었고요. 이제 인생 네컷 포토 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타로도 봐줍니다. 취업운 타로도 봐주고 저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제가 대학원에 갈 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면 돈을 잘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슬펐고요. 그 밑에는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주는데 저는 여기서 퍼스널 컬러 진단 처음 해봤는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가을 뮤트가 나왔는데 맞는 것 같아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컨텐츠도 많고 시설도 엄청 호화스럽고 뭐 간식도 되게 많이 주고 되게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약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해봐라라고 추천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알았으니까 이제 뭐 오프라인 해커톤은 뭐가 더 달랐냐를 그래도 살짝만 말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추가 데이터를 줍니다. 대충 뭐 사실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일정 시간 간격마다 그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샘플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읽어드리자면 뭐 데이 24년 3월 19일 타임 8시 뭐 해당하는 데이터, 뭐 10시 45분 데이터, 뭐 13시 데이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온라인 해코톤에서 줬던 데이터들의 시기에 해당하는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거의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있기도 했고 또 보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결제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받았을 때 이걸 어디다 써먹나 싶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줬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리저리 활용해가지고 더 이제 좀 그럴듯한 피처를 휴리스틱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열심히 연금술을 한번 했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 페이지 2 때와 비교해서 정말 정말 소폭씩 찔끔찔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열심히 코딩하고 아 떨어지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아 떨어지네. 어? 아 어? 아 이런 이제 무한 지옥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과론적으로 사실 본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8위인데,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좀 TMI로 여기 10위에 보시면 안암동 푸바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아쉽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본선까지 갔으니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몇 개 적어봤는데 해커톤뿐만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연구를 할 때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사고방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얻은 게 많아서 몇 개를 좀 설명을 하자면 펠리컨식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펠리컨식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해봐라. 이제 펠리컨 일단 입에 넣고 보는 특성이 있죠. 일단 해봐라라는 느낌인데 정말 잘 모르겠으면 에라 모르겠다 식의 접근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지 진짜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못 썼습니다, 저희는. 근데 1, 2, 3위 팀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팀이 그거 그냥 원래 있던 거에 뒤에 붙이기만 해서 추가로 썼거든요. 아무런 뭐 결측지에 대한 뭐 결측지를 컨트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다 채운다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컨캡만 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피처 조합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컨캡만 해서 했는데도 성능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겁먹지 말고 뭔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실험을 돌려보고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실험을 돌려보고 판단하자가 좀 첫 번째 깨달음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들도 사연이 있다입니다. 특정 피처 데이터 값들이 이상한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러면은 다 버렸어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스텝, 그러니까 중간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표가 좀 작게 나오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X좌표인데 숫자가 아니라 숫자도 있지만 OK라는 뜬금없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1, 2, 3위 팀 이제 발표를 좀 들어보니까 아,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OK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입력은 똑바로 됐는데 이제 컬럼이 이제 한 칸 옆으로 밀린 거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가 OK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한 칸 밀면은 숫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버리기 전에 약간 왜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더 좋은 결과 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괴상한 데이터들이라도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스텝이, 그런 스텝을 앞으로 프로젝트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어진 것에만 안주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테이블을 주거든요. 되게 많아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아 라는 사실 좀 아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실 생각은 안 했는데 1, 2, 3위 팀은 각 나름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전 되게 놀랐던 게 그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공장들의 위치에서 그 시간에 어떤 온도와 습도였는가를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접근 방식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공장은 내부 습도 온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는 접근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이제 2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편하고 쉬운 게 최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시전 트리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는데 원래 사실 AI 해커톤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그냥 딥러닝 모델을 이제 테스트해보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딥러닝보다 디시전 트리 기반의 간단한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성능이 우수했어요. 그리고 1, 2, 3위 뿐만이 아니라 발표한 모든 팀이 다 이 모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기본 세팅이 가장 우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아마 아이쿠톤을 또 하실 텐데 저번 아이쿠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막 복잡한 트랜스포머 쓰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 어레는으로만 충분했다라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어려운 것만 찾지 말고 이제 좀 태스크가 간단하다면 이제 모델도 간단한 걸 먼저 시도해보는 그런 식의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제 또 깨달음을 얻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메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정 과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수록 이제 어쨌든 피처 조합은 내가 휴리스틱하게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이제 단체로 나오신 팀원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조 공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잘 아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이제 피처를 조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유의미하게 성능을 높였어요.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CS 지식만 가지지 말고 도메인 지식도 좀 갖춰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절주절 했지만 그래서 뭘 느꼈나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해커톤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특히 유명한 것일수록 결과 내기 좋게 정제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현업 데이터와 텍스트, 특히 어떤 센서 같은 데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날 것이고 생각보다 이제 높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메인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정말 깨달은 게 제가 사실 뭐 컴퓨터학과 심전이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뭐 CS 공부도 좋지만 내가 어쨌든 제가 나중에 어느 분야로든 몸을 담글 때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CS 공부도 좋지만 CS 지식 플러스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갖췄을 때 진정한 강자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그래야 취업도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기업이 좋다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뭐 삼전은 좀 같지만 이런 제조업 중심의 나라에서는 이런 공정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해커톤 경험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전 느끼는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LG 에이머스 한 번쯤 정말 강추드린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학마다 하거든요. 그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하고 1년에 두 번씩 해요. 그래서 올해 여름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갔고 어쩔 수가 없지만
특히 주니어 분들은 저도 이제 저번 학기 주니어로 처음 이제 사실상 AI 공부를 시작했는데 특히 주니어 분들은 뭔가 여유가 되신다면 그 다음 겨우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 하는 에이모스 7기가 될 텐데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저는 정말 적극 강추드립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이거 그 정보대 혹시 정보대신가요? 그 정보대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거기 네. 저도 사실 잘 안 보는데 한번 이제 좋은 기회 이런 거 발견하고 나서는 꾸준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기에 되게 좋은 해커톤이라던가 뭐 현장 취업 기회라던가 그런 거는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